SNS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특징들이 생겨난다. 하이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첫째로 이 정체성 정치, 다시 말해서 프레임에 넣어놓고 정치를 하는 것이죠. 진보와 보수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, 둘째는 이 타협. 네. 정치인들은 소신 있게 발을 못하고 계속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. 자기 정당의 요구에 그냥 맞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극단적인 발언들이 더 인기를 얻는다는 것인데,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와 다른 정치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. 예, 뭐 SNS에서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. 사실 대화가 거의 되지가 않죠. 왜냐면 뭐 거의 매일 자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줄기차게 들으니까요. 예, 대화가 거의 되질 않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런 것이고,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어떤 비난, 비판,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야 된다. 예. 제가 지금 백으로 주차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주차 끝났습니다.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비난,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. 예.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것, 그런 태도 부적절하죠. 예.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다,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, 이런 태도, 예, 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좀 비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예, 비판적 지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자기가 지지하는 입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신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지하되 비판적으로 지지하고, 또 자기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되 동정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인 어떤 현상들을 대할 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. 그런 비판적인 태도가 자신이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적 지지로 나타나고, 또 자기가 다른 편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정적 비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NS를 활용할 때도 좀 다양한 어떤 그런 견해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자기와 맞지 않은 사람들은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.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 사람이, 이렇게 하는데, 글쎄요, 뭐 그럴 수 있잖아요. 예, 사람이라는 게 뭐 다 똑같은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어떤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친구로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. 여러분,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어서 서로 일체감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평의 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. 예,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
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. 오늘날과 같이 정치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양분된 그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화평과 화해를 추구하는 그런 역할, 태도 이런 것들이 더욱더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